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우리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건강주치의제도가 시작됐수다. 건강주치제가 뭐꽝?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제주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검진, 상담, 만성질환 관리까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내 건강은 내 주치의가 몽땅 챙겨줄 거라. 몽땅 사주게.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내 주치의를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이 발표된 지 꼭 10년이 되는 어제 중요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의 뜻을 최우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도민이 적절한 방법으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적자지방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공항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제2공항은 단순한 시설 논쟁을 넘어 누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여전히 전문가의 최적 입지를 말하지만 수요 예측은 빗나갔고 환경 쟁점도 그대로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더 많은 보고서가 아니죠. 주민이 참여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하늘을 여는 일보다 마음을 여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제주 지역 주요 뉴스 정수현 캐스터가 전합니다.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10년을 맞은 어제 농민단체들은 제2공항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찬성 측은 조기 착공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국토부 입장과 관련해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 MBC만 제2공항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는 국토부 관계자 말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승준 교사의 유가족이 특별 감사반 수준의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숨진 교사의 부인과 교사 유가족 협의회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기구를 다시 구성해 원점에서 진상조사를 재개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제주 해안에서 또다시 차봉지 형태의 마약 의심물체가 발견됐습니다. 벌써 8번째로 최근 일본 대마도에서도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마약 의심물체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새벽 제주 시내에서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진 30대가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배송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JDC 직원을 사칭하며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계약보증금 선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만 20건이 넘는 데다 실제 수천만 원의 피해도 생겼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출근길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제주시의 아침 기온은 10도, 성산은 6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차이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아침까지 한라산 등반로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까지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보죠. TVN 제주교통방송 강현구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S조로 수산교차로에서 동샘교차로까지 구간 도로에 차량 가득합니다. 차량들 촘촘히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동샘교차로까지 약 33분 이상, 반대 방향은 26분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노형로, 노형 오거리에서 무천교차로까지 구간 차량들 신호 앞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줄 길어서 신호 여러 번 보내셔야겠는데요. 양방향 넉넉하게 15분까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연북로도 교통흐름 답답합니다. 도련초등학교에서 우편집중국 사거리까지 구간 양방향 차량 많은데요. 우편집중국 사거리까지 35분 이상, 반대 방향은 32분 이상 소요 예상됩니다. 중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탑동 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구간 신호 앞에 차량 주춤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18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미디어 제주 고원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공항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어제 지역 언론에서 일제히 국토교통부 입장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네, 이 제2공항 추진 10년째를 맞이하면서 제주도청 출입 기자단에서 국토부에 미리 서면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어제 공개가 됐거든요. 이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 아무래도 서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들로만 채워진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국토부는 제2공항의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토부 답변에 대한 지역 언론의 어떤 기본적 논조를 봤더니 그냥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런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기자단은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찬반 갈등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지를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열린 자세로 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는 정도로만 답을 했습니다. 이외에 성산이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질의도 있었는데요.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했다라면서 앞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류 위험성 평가와 동굴에 대한 정밀 조사 등을 시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항공 수요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항공 수요가 단초 예측치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지적이 담긴 질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항공 수요를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제주 도민과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항공 수요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은상 기자는 국토부의 답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게 정말 좀 원론적인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답변이 어쨌든 제2공항과 관련한 질의에서 국토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의를 갖기는 하지만 언급한 질의만이 아니라 조류 충돌 그리고 위험성을 묻는 질의 등에 대해서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던가 아니면 적극 소통을 하겠다라던가 이런 답변을 내놓으면서 소통을 강조하는 답변을 이끌어낸 것도 좀 의의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답변이 기자들이 기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2공항 사업이 현재 제주도 내에서 가장 큰 현안 사업이고 또 가장 큰 갈등 사안이면서 또 구책 사업이다 보니까 이 국토부가 이 갈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국토부가 이 갈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제2공항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비판적으로 좀 다가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서면 인터뷰가 한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주 포커스에서도 인터뷰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서면 인터뷰로 가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양하더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국토부 측에 유감을 표하고요. 그런데 저는 어제 지역 언론 보도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제주 MBC 보도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제주도의 의사, 제주도의 뜻을 자꾸 최우선하겠다라는 좀 답변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의미가 뭐냐라고 질문을 아마 했나 봐요. 국토부 관계자 답변이 수요 예측 결과 제주도가 2공항이 필요 없다고 하면 강행하지 않겠다. 제2공항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이 서면 답변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조정을 했겠죠. 답변 조정을. 그래서 아마 제가 답변이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한 거는 서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아마 지난 10년새 이번이 전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발언을 했는데 지역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더라고요. 이게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인데 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에서 재미나이가 움직이네요.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제2공항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죄송합니다. 강원식 실장 얘기하다 끝냈군요. 이거 진행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강원식 실장의 이 발언이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수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까지 보고해달라 이런 내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 내용에 제주 2공항이 포함된다면 아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또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또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제2공항 추진 10년째를 맞아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을 추진하는 국토의 입장보다는 이 메시지가 오히려 좀 주목할 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협약위는 메시지를 통해서 2015년 11월 10일 본격 착수된 제2공항 사업은 안타깝게도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라고 운을 뗐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함께 치러야 했다라면서 긴 시간 동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중앙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도민 모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상황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을 지적을 했는데 제2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국토부에 있지만 그간의 이 상응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극히 유감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협약위원회도 어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민이 최종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것도 도민이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질타를 내놓은 사회협약위는 이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 영향 평가인 만큼 이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공항 문제는 뭐 얘기해도 끝이 없습니다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제주 고원상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조금 전 진행상에 혼란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자,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초 구호품을 싣고 가자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국제 평화 활동가 중에 한국인 한 명이 포함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이 평화 활동가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함께했던 청년입니다. 그가 팔레스타인 해방과 제주 군사화 저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주를 찾았습니다. 평화활동가 해초로 알려진 김하연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 또 반복되는 얘기 질문 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지금 제주에 계신 거죠? 아, 네,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 왜 와 계신 겁니까? 항상 제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제주로 돌아왔어요. 아, 원래 지금 고향은 아니지만 여기서 거의 생활의 거점을 여기서 제주에서 하신 모양이군요. 네. 지난 6일에 해군기지 앞에서 제주 군사화 저지와 팔레스타인 해방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 나왔나요? 제주 제2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 우주 군사화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서 동시에 저번
팔레스타인과 함께 연대할 것이고 제주를 완전하게 해방할 때까지 팔레스타인을 완전하게 해방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왜 팔레스타인 문제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지? 지금 제주도 지금 뭐 이공항 문제니 뭐 해군기지 문제니 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가져야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강정마을에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네.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구울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그런 마을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가장 작은 마을에서부터 평화를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마을들이 서로 닮아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주도만 하더라도 4.3이라는 끔찍한 학살의 역사를 겪었던 섬이고 그런 학살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주도가 바다로 고립된 섬이었기 때문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는 가장 세계로부터 고립되어서 가장 굶주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작게든 크게든 우리가 서로한테 연결된 닮아있는 역사들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면 다시는 이런 역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가자지구 가게 된 그 계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어쩌면 되게 전쟁 지역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기 전에 유서도 쓰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금 팔레스타인 역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침략당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구가 2023년부터 극심하게 고립되고 극심하게 굶주리고 또 거의 모든 마을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저에게는 어떤 결심이나 각오 없이 가야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해할 줄 알고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다를 통해서 가는 일이었거든요. 그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게 바닷길밖에 없었고 나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 나의 기술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내가 가야지 누가 가겠냐 뭐 이런 생각이시라는 얘기인가요? 네. 어쨌든 그 납포 소식 나온 후에 또 일각에서는 뭐 한국 활동가가 가자지구 왜 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학살에 가담하는 전 세계 63개국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예요. 한국 정부는 실제로 그냥 팔레스타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도적 방관을 포함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공습하는 데 쓰이는 어떤 무기들을 거래하고 공급하고 있고요. 동시에 가장 최근의 이슈는 한국 석유공사가 팔레스타인 앞바다에 있는 가스나 석유 자원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일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혀 이 일로부터 멀지 않고 실제로 학살에 가담하고 공모하고 있는 그런 국가다. 우리가 지금 이 학살로부터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에 사는 한국 시민으로서 여기에서 그곳에서 일어난 학살을 멈추는데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많고요. 가장 크게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팔레스타인을 위한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문화연대도 있고, 플랫폼시도 있고, 진짜 많은 어떤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그냥 팔레스타인 그림 그리는 모임 혹은 영화 보는 모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격주 토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어요. 네. 그 한국 귀환 후에 이 가자 전쟁 2주년 집회라든지 이런 팔레스타인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는 어떻게 좀 많이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만 동시에 사실 뭔가 사실 팔레스타인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의 인식인 것 같지 우리가 지금 그곳에 어떻게 가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계기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 말은 좀 쉬운데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다른 일들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그레타 툰베리는 자기 학교 담벼락 밑에서 1인 시위하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자신이 사는 곳에서 팔레스타인 영화 보기 모임을 할 수도 있고 관련 역사를 공부할 수도 있고 혹은 모금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몇 주마다 열리는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고 혹은 저처럼 정말 배를 타고 바다까지 가는 일에 함께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자신이 어느 정도 책임지겠다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 일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 여쭙고 싶은데 제주에 연을 맺으신 게 2012년에 초등학교, 대안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활동가의 길도 걸으셨다고 하는데 해군기지는 어쨌든 건설됐고 지금까지도 어떤 강정마을의 갈등, 아픔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긴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해군 기지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고 또 해군 기지뿐만 아니라 제2공항이나 우주 스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일들로 제주도를 좀 더 군사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이 오고 갔지만 저희들이 강정마을에서 하고 있는 운동 자체는 언제나 유의미한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죠.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
해초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비무장적인 게 평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국제 정치의 현실에서 보면 결국 무장이 전제되지 않은 평화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떤 군사기지 요충지로서의 국가의 방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저는 지금 이 시대에서 군대와 군사로 만들어진 평화는 평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속성을 알게 된다면 사실 전쟁과 군대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탄생하거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본적 이윤을 얻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 시대의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군대와 군사를 없애고 우리가 비무장의 평화의 일로 가자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실천이고 동시에 다음 미래, 기후위기 시대의 다음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화활동가 해초 김하연 씨였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